여진은 고려의 동북방의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었다. 12세기 무렵 여진은 부족을 통합하여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란, 여진, 몽골 이런 말 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부족 단위이기 때문에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고려는 여진과 자주 충돌하게 되었고 기병 중심인 여진족에게 여러 차례 패하였다. 그 당시 고려는 보병 중심이었기 때문에 보병 중심인 고려군으로서는 기병 중심인 여진족을 말 타는 애들을 상대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패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고려도 바로 기병 부대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자, 별무반이라는 건요, 저기 말 타는 애들, 그러니까 특수부대인데 이거는 말 타는 애들이라고 그냥 기병 특별부대, 기병부대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별무반, 여진을 정벌하려고 조직한 특수부대로서 특수부대 박스, 기병부대인 신기군, 보병부대인 신복군, 승려들로 이루어진 항마군으로 편성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별무반은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으로 이루어진 연합부대인데 주 목적은 뭐예요? 바로 여진족의 기병부대를 상대하기 위한 부대였다. 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특수 기병부대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척경입비도입니다. 척경입비도. 이 그림이 주어지는데 이 그림이 바로 뭐하고 관련된 거다? 윤관이 여진정벌, 그러니까 여진과 관련된 그림이다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바로 여진과 관련된 그림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관은 별무반을 지휘하여 천리장성을 넘어 여진족을 격퇴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자, 여기 윤관 박스, 별무반 박스, 동북구성 박스. 자,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하셨죠? 천문대에 가서 별동별을 관찰했다. 그래서 관별동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진족은 지금 이때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로서는 여진족이 구성을 돌려줄 것을 간청하였고, 그리고 이를 지속해서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요. 1년 만에 돌려주었다. 1년 만에 돌려주었다. 그러니까 돌려주었다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반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참 허무하죠. 그 여진은 더욱 강성해져 금을 건국하였고 거란 요를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 타는 애들이 세 개 중에 여진, 말 타는 애들 중에 하나가 강해지면은 그 여진이 거란이나 몽골도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런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실 겁니다. 금은 송의 화북지방을 점령하였고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였다. 그 송의 화북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화북은 그 황하가 있는 바로 중국의 북쪽 지방. 그래서 요거는 화북은 중국 북쪽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신관계. 군신은 임금군의 신하신 몇 번 했었죠. 임금군의 신하신. 그리고 비슷한 말이 사대. 사대는 일사의 큰대. 그래서 군신하고 사대는 뭐라고 했죠? 너 내 부하가 되라. 군신하고 사대는 너 내 부하가 되랍니다. 그래서 금의 요구를 둘러싸고 고려 조정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나,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금의 요구를 둘러싸고 고려 조정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나,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망하는 데는 그 지배계층이 분열되는 게 가장 크거든요. 지배계층이. 그런데 이때 고려의 지배계층이 그 여진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국제적인 세력이 고려 국내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안 관련돼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이거는 어떤 그 국내 정치라면은 어느 정도 뭐예요? 그 물과 기름 같아도 어느 정도는 좀 타협의 여지가 있잖아요. 국내 정치 사항이라면. 근데 국제 정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찬반,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한쪽 파를 완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자겸 등 고려 집권층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금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그 고려 지배층이 두 개로 그 분열돼서 치열하게 싸우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진족을 쫓아내고 우리 옛 땅을 돌려주어 성을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거란과의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이다. 제가 일찍이 선왕의 밀지를 받았고, 밀지는 선왕,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왕의 비밀 편지를 받았고, 이제 곧 전하의 명령을 받았으니,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우리가 우리 강토, 영토를 개척, 영토를 얻지 않고 지난날의 국가의 치욕을 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진으로부터 받은 어떤 수모를 씻는 계기로 우리가 그 별무반이라는 그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한번 여진을 치러 가보자. 그런 윤관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윤관은 이제 반대겠죠? 이자겸. 자, 이자겸입니다. 금이 군사가 세어 날로 강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국경과 인접하고 있으니 형편상
형편상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지 않는 것은 옛날부터 제왕이 취한 도리이니 자 여기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사대입니다. 사대 큰 것을 섬긴다. 그래서 결국에 이자겸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뭐를 받아들입니까? 그 바로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의 최대 무역항 병란도에는 송과 아라비아를 비롯해 일본, 동남아시아 상인들이 교역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송은 지금의 미국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교류하는 거는 세계 제1위 경제 대국이고 그 우리나라 제1위 교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은 그 기술이 굉장히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든 자동차든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이 잘 발전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과학기술을 수입해서 배워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의 한국이 미국과 교역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고려는 송과 교류를 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송과의 무역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는 송의 사신, 학자, 승려 등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보내 송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을 교역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경제에 한때 고려와 송의 외교 관계는 북방민족과의 관계 때문에 끊어지기도 하였으나 어디 거란 1차 때 비공식적 교류는 계속되었다. 거란 여진은 말 타는 애들. 거란 여진과의 교류는 경제적 이익이 적어 활발한 편은 아니었으나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소극적인 교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무역 중심으로 자 공에다 동그라미 치고 공은요 뭐예요? 국가 중심. 공의 반대가 뭐예요? 사무역. 사는 뭐예요? 바로 개인. 그래서 고려는 이들로부터 은, 모피, 말 등을 수입하고 농기구, 식량 등을 수출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기구, 식량 등을 수출하였다. 자, 일본과의 교류입니다. 일본과는 필요한 때에 사신이 왕래하거나 민간 상인들이 교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당시 일본 상인들은 유황이나 수은 등을 가지고 왔고 이를 고려에서 식량, 인삼, 서적 등으로 바꿔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의 국제무역왕 병란도가 번성하였다. 병란도. 예성강 입구의 병란도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국제무역항이라는 거는 물건을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가 있고 수요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인구죠. 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 가장 가까이 국제무역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란도는 어디에 위치한다? 그때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과 가장 가까운 쪽에 예성강 입구 쪽에 병란도가 위치한다라는 거 잘 보면 됩니다. 병란도의 위치는 지금 여기가 개성이죠. 그리고 여기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서울이 있고 이쪽에 개경하고 가까운 쪽에 서해안 쪽에 병란도 빨간색으로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동도가 있고 뭐 병란도가 포화도에서 이쪽 안으로 좀 들어와서 개경이 있고 이쪽 안쪽으로 바로 병란도가 병란도를 통해 고려가 서방세계에 알려졌고 코리아라는 이름도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수도 개경과 가까운 병란도 그쵸? 서해안 쪽에 송의 사신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 자 아라비아 상인 박스치고요.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찾아와 교역하였는데, 자 이 아라비아 상인들은 이슬람 상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아라비아 상인들 그때 당시에 국제 무역을 거의 지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세계 3대 종교 중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탄생한 게 종교가 제일 늦은 게 이슬람교인데 지금 3대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이슬람교의 확산이 물론 무력으로 인한 확산도 있었지만 이슬람의 동진 서진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상인이 선교사의 역할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선교사라는 게 뭐예요? 그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이잖아요. 퍼뜨리는 사람인데 이 종교를 전달하는 역할을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역하였는데 100명의 아라비아 상인들이 한꺼번에 고려로 찾아왔다는 기록도 남아있다.